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는 고용 지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 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또 움직임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수별 마감가를 살펴보면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가 0.20% 오른 38,886.1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가 0.02% 하락한 5,352.9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09% 떨어진 17,173.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5월 고용 보고서를 하루 앞두고 지수가 소폭 물러나면서 관망세를 보인 겁니다. 네. 또 종목별로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게임스탑이 47% 넘게 반등하면서 이 유행성 주식, 이른바 밈 주식들이 덩달아 뛰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보다 먼저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간밤에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5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재작년 7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만에 정책 변경에 나선 겁니다. 이번 결정에는 이제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곳곳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난다는 점이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이번 조치는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몇 개월 전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뭐 예상대로 나온 거긴 합니다. 예. 앞서 스위스와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점도 좀 힌트가 됐고요. 하지만 유로존의 그 통화 정책 변경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 주목됩니다. 네, 유럽이 약 2년 만에 정책 변경을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이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많으면 한 2번 정도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인데요. 이제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4월에 2.4%를 찍고 5월에 2.6%로 더 가팔라졌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도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서 이제 2%인 그 물가 목표치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2%로 올려 잡았고요. 결국 금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두고서 이제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인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이제 이번 회의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직접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의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계속 봐야겠군요. 어제는 현충일로 우리 시장은 쉬었고 그제 코스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그저께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종가는 1.03% 오른 2,689.50포인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예. 장중에 2,700선을 뚫고 오르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2,600대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개인이 3천억 원,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그 영향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6천억 원 가까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친 건데요. 이제 최근 미국에서 경기 둔화가 확인되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점이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됩니다. 네, 종목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군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2.79% 큰 폭으로 상승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보다 하루 전에 나온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검사하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어떠한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함께 엔비디아에 칩을 공급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같은 날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주가도 0.2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2차 전지 업종도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5%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4%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삼성 SDI, 그래서 LG 화학도 각각 3%대 뛰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또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늘고 있다라는 게 수치로 확인되면서 예.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추정됩니다. 또 동해 천연가스 석유전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주 그리고 시멘트주도 덩달아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코스피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주식 시장은 이제 새벽 미국 증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관망세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네. 특히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늦게 미국에서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혹은 그렇게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어떤 꽤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고용 지표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네, 오늘 3분 증시 연합인포엑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